네, 안녕하세요. M 스포츠 경영관리사입니다. 자, M은 매직, 미러클, 그 다음에 마스터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정말 마법처럼 합격의 기적을 안겨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서 마스터가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 경영관리사는 스포츠 산업론, 그 다음에 스포츠 경영론, 스포츠 마케팅론, 스포츠 시설론, 자, 이렇게 네 과목인데요. 자, 일단 스포츠 산업론이 과연 이게 뭐냐? 우리가 개요를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포츠 산업론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겠지만 스포츠 시설업과 스포츠 용품업 그리고 스포츠 서비스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어떤 총체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인더스트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민간들의 어떤 지원을 받는 분야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스포츠 산업이라는 분야는 가장 큰 그림이다. 큰 숲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숲을 보신 다음에 문을 열고 이제 숲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숲 안에 들어가면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포츠 시설에 관련된 나무, 그 다음에 스포츠 경영론, 스포츠 마케팅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포츠 산업에 대한 개요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론의 특징을 보면 모든 학습은 이제 정의, 분류, 특성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할 건데요. 스포츠 산업론은 스포츠 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 우리 국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시설론에 가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론과 스포츠 시설론을 같은 법령이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보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대를 바탕으로 어떤 좀 말랑말랑한 성격의 스포츠 경영론과 마케팅론을 학습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7개의 암기 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그 과목별로 소챕터가 10개씩 해서 총 40개의 소챕터, 목차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스포츠 산업론의 소챕터를 다 같이 공감과 공유를 한 이후에 제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스포츠 서비스의 특징이 나와 있죠. 네,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과 같은 특성이 있구나. 이 굉장히 핵심 키워드라는 얘기입니다. 네, 벌써 이제 또 두 번째는 스포츠 서비스 품질 척도죠. 유형성, 신뢰성, 확신성, 응답성, 공감성. 이게 과연 뭐냐?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학습하면서 계속 그 독특한 암기 팁이 도출이 되는데 서비스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무비질소,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품질 척도는 유신, 확답공 이런 독특한 암기 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의 특성이라고 하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 산업의 전반적인 개요와 정의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해야 되고 특성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분류, 특성은 필기를 이제 학습하시면서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실기를 기술하시는 데에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공간, 입지 중시, 복합적, 시간, 소비, 오락, 감동, 건강, 지향을 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산업의 특성이구나. 그래서 앞에 그 키워드를 또 따보면 공복시 오감, 배가 고플 때 오감이 뒤틀린다. 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스포츠 산업 분류가 되겠죠. 자, 앞서 여러 가지 스포츠 서비스에 대한 정의도 좀 내려지고 그 다음에 큰 범주에 이제 본격적인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이 있다. 그렇죠. 시설업은 말 그대로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시설이 있고요. 이 건물이 지어진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챕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용품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단. 가장 기본적인 이제 천조가리를 가져다가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그러한 제조 쪽의 용품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용품을 가지고 어떻게 잘 유통을 하고 임대를 할 것인가. 이러한 또 측면이 있다. 짧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서비스업이 가장 큰 범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경기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프로야구 같은 게 다 스포츠 서비스업에 속하죠.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이제 스포츠 산업의 특성 중에 복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만 보더라도 시설업, 용품업, 서비스업이 다 복합적이구나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가보면 이제 안락한 편의 시설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또한 서비스의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입고 있는 또 용품, 사용하는 용품, 옷, 그 다음에 장비 이런 게 다 용품업 쪽에 속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시설 자체 시설업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시간을 소비해야 된다. 오락, 재미가 있어야 된다. 감동이 있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관람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참여 스포츠도 굉장히 큰 범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시면 사람의 특성과 분류, 그 다음에 서비스의 특징과 품질척도 이런 거를 차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뭐 초벌구이 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스포츠 산업의 트렌드의 이해.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이 있다. 전망은 이렇다. 이런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죠.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걸 가지고 문제화를 하는 게 또한 가장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산업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섯 번째 소목차인 스포츠 산업진흥법입니다. 이거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제정이 됐다가 한 두어 차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특히 2016년도에 전부 다 바꿨다는 뜻입니다. 개정, 고칠 게 아예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떤 시대의 흐름과 관련 어떤 단체들, 그 다음에 어떤 세계적인 스포츠 산업의 시대적 동향 등을 반영을 해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진흥법에 관련된 내용은 매우 유용하게 출제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객관화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수치. 숫자와 관련된 거는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그때그때 잘 인지를 하시고 체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스포츠 비즈니스입니다. 자, 비즈니스라는 자체가 어떤 뉘앙스가 우리가 스포츠 경영관리사가 영문으로 스포츠 비즈니스 매니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거는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관리는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경영과 관리는 우리가 막 혼용해서 쓰는데 혼용해서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경영관리사라고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영어는 비록 스포츠 비즈니스 매니저이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쪽 분야의 스포츠 산업 전문가의 뉘앙스를 풍겨줘야 된다. 그래서 스포츠 비즈니스 매니저이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경영,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어떤 이 격변하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수완을 발휘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관리는 또 따박따박 행정적인 절차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의 주체와 영역이 도래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스포츠 공급과 수요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가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나오겠지만 이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케팅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3요소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인데 어떠한 생산자가 아주 매력적인 상품을 공급을 해줘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유통자에 의해서 이거를 잘 전달하고 확산시켜야만이 성공한다.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가 모두 만족해야 마케팅이다. 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셔도 스포츠 산업론과 경영론과
마케팅론 정도는 거의 넘나들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꼭 어느 분야에서 출제됐다고 해서 이쪽 교과목에서 출제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스포츠 소비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소비자 하면 또 마케팅 쪽에서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는 과연 어떤 단계를 걸쳐서 구매를 하느냐,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느냐, 그 다음에 충성도, 로열티라고 합니다. 네, 한번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지된 거를 잘 바꾸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여도, 예, 사람들이 인발브먼트라고 하는데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관람 스포츠 소비자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에 간 소비자보다 참여 스포츠 소비자, 스포츠 센터에서 돈을 내고 배우는 소비자들이 관여도가 높습니다. 네, 똑같은 돈을 내고 가는 건데도, 네, 자기 이제 건강과 관련된 참여 스포츠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다. 큰 그림만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가 스포츠 유통입니다.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참여 스포츠 유통은 어떠한 유형이 있고 관람 스포츠 유통은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10개 소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그 다음에 재미있게 또한 살짝 넘나들면서 법은 법끼리 묶어 놓으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스포츠 서비스의 특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